안녕하십니까. 대구 영손초교사 류효준입니다. IB 학교인 영손초에서 근무하면서 IB PIP를 기반으로 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였는데요. 지역 입지와 시민의 자질이란 주제로 실행했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 민주시민 교육은 IB 학교의 Where We Are in Place and Time 이라는 초학문적 주제에 따라서 설계하고 진행되었습니다. 네,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 탐구 단원을 어떻게 설계하고 교사가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차근차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마지막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탐구 단원은요, 초학문적 주제인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이라는 주제에 따라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탐구를 해 나가면서 이 단원이 마치고 나서 이러한 중심 아이디어를 형성하길 바랬는데요. 사람들은 환경을 고려하여 이동하고 이동은 환경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라는 문장입니다. 네, 이 초학문적 주제, 이 중심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자 저는 사회, 국어, 미술이라는 우리 국가교육과정의 교과들을 용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국토와 우리 생활이라는 단원의 중요한 내용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국어 활동과 미술 활동, 즉 이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 안에 있는 인류의 발견, 탐험 및 이주와 관련지어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제 탐구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사가 이렇게 탐구 단원에 대해서 설계하고 준비를 치밀하게 했는데요. 학생들은 아직 그러한 탐구 단원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 탐구 단원을 소개하고 또 이 탐구 단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하려면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동기유발이 필요하겠죠. 학생들에게 이 단원 왜? 궁금한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이러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통해서 이 탐구에 빠지도록 하는 것인데요. 여기 우리가 학생들과 할 탐구는요.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이라는 주제에 따라서 사람들은 환경을 고려하여 이동하고 이동은 환경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라는 중심 아이디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볼 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어떤 낱말이 있나요? 네, 사람들의 이동이 눈에 띄죠. 맞아요. 그리고 환경이라는 거 보이나요? 즉, 이러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탐구를 하려면은 이러한 것을 애들이 직접 체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한 것은요,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한 끝에 학생들이 직접 이동하는 경험을 가져야지 우리 사회적인 인구 이동 현상에 관심을 가지겠다. 조금 더 이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5학년 이동의 날을 계획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하고 나서 동학년 선생님들과 복도를 꾸몄어요. 이렇게 이동의 날이라는 하나하나의 단어를 출력해서 하늘에 걸어두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동의 날을 소개하는 안내문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이 오기를 기다렸죠. 다음날 학생들이 등교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이러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등교를 해요. 근데 평소랑 달리 5학년 복도가 이렇게 안내문도 붙어있고 이동의 날이라는 낱말도 펄럭이고 있기 때문에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섭니다. 그리고 안내문을 읽죠. 안내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학년 이동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교실로 등교하는 것이 아니라 1반부터 3반 그리고 영어실까지의 공간에 앞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읽고 그 여러 반 중에서 활동을 소개하는 안내문에 따라서 원하는 반을 골라서 아침 시간과 1교시를 활동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른 1반부터 영어실까지 각 반에 어떤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방명록을 써서 입장해 주세요 하면서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애들이 막 신나서 1반부터 가요. 1반에 무슨 활동을 하지? 하면서 보니까 1반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막 신나해요. 그래서 막 1반에 아이들이 들어갈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2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반으로 갑니다.
입안에 보니까 여기서는 교실 놀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교실 놀이를 직접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애들이 막 와 여기서는 놀이를 할 수 있대 소리를 지르고는 입안으로 들어가지 않죠. 3반에는 또 뭐가 있을까? 더 재미난 것이 있겠지. 그래서 찾아갔더니 3반에서 웬걸 수학 문제집을 푼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자를 한 봉지씩 준다고 합니다. 애들이 갑자기 간식은 좋지만 수학 문제집은 좀 그래 하면서 영어실로 갑니다. 영어실은 여러분이 선택한 노래를, 선곡한 노래를 뮤직비디오와 함께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영어만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따져보고는 아이들은 원하는 반으로 움직입니다. 가장 인기가 있었던 반은 2반이었습니다. 교실놀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반으로 아이들이 많이 빨리 모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선택해서 그 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각 원래 교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에게 묻죠. 오늘 즐거웠는지, 자신이 선택한 공간의 이유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 느낌 어땠는지 후기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우리 반 친구들 다시 모여서 1반, 2반, 3반 그리고 영어실에서의 활동 그리고 소감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요, 우리 이러한 오늘 활동 이동의 날이 6가지 초학문적 주제 중에서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같이 수식선을 통해서 아이들이 유추하게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10점 만점 중에서 10점 쪽에 강력하게 나는 예상합니다 하면서 포스트잇을 많이 붙였는데요. 바로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이라는 곳이 가장 아이들이 많이 적어냈습니다. 바로 정답이죠. 근데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저희 오늘 이동의 날이라서 공간을 정했어요. 원하는 공간을 정하고 그곳에서 시간을 쓰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이라는 초학문적 주제에 대해서 탐구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맥락 있게 제가 연결을 할 만한 활동을 준비했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연결을 잘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교사의 동기유발이자 그리고 아이들을 탐구로 빠뜨리게 하는 맥락의 준비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인구 이동이라는 탐구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함께 용어를 살펴보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실제적인 오늘 가상의 상황에서 우리가 반을 옮긴 인구 이동의 날,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이사해본 경험이 있는지 나눠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탐구 주제에 대해서 점점 더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구 이동에 대한 주요 개념별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우리 인구 이동이라는 이제 탐구 단원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 개념적 렌즈를 사용해서 탐구를 진행할 거예요. 그것은 변화, 인과관계, 연결성인데요. 그것으로 이 인구 이동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한번 자유롭게 만들어봐 라고 했고요. 그러한 질문을 기반으로 탐구 주제 목록을 모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 단원 하나를 탐구 주제 3가지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탐구 주제 목록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은 이전에 어떠한 사전 경험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새롭게 알길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아이들의 사전 지식과 아이들의 탐구 질문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실에 이렇게 게시를 합니다. 첫 번째 탐구 주제는 인구 분포와 구성, 두 번째는 인구 이동의 이유. 이런 식으로 게시해 두면은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탐구가 진행되는지 이해하기 좋겠죠. 이렇게 학생들과 탐구 주제 목록을 함께 만들고 그리고 탐구 질문을 실제로 아이들로부터 받아 모으는 이러한 활동들이 학생들의 주도성을 높여서 적극적인 수업 탐구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첫 번째 탐구 주제 목록인 인구 분포와 구성을 이제 탐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변화라는 렌즈를 집중하면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즉 인구의 분포와 구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탐구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관련 도서를 탐독했습니다.
아이비 학교에서는 이렇게 교실에 UOI, 즉 탐구 단원과 관련된 도서를 비치해 둡니다. 이러한 도서는요, 교사와 그리고 사서 교사가 협력해서 그 탐구 단원에 대해서 필요한 도서 목록을 만들고, 실제로 그 탐구 단원이 실행될 때 이렇게 도서를 도서관에서 단체로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교실에 비치된 관련 도서는 학생들의 탐구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저는 이 탐구 단원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우리 학교가 사라진대요 라는 동화 책을 발견했는데요. 이 책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즉 사회 단원의 내용이 쏙 작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과 이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물론 국어 교과를 활용했겠죠. 이러한 책을 읽고 나서 알게 된 점, 느낀 점, 궁금한 점을 이렇게 도화지에 적고 또 같이 모두가 전체 공유해 보았는데요. 바로 저출산, 고령화, 도시 집중화, 지방 소멸 등이라는 문제점을 이 책 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점이 과거에서 현재로 변화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점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네. 즉 과거와 현재는 많이 달라지고 있네. 실제로 근데 그런가? 라는 자료 수집으로 나아갑니다. 즉 첫 번째 자료 수집은요, 인구 구성이 실제로 책에 나오는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를 했어요. 모dun별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이들이 실제 사례를 찾아옵니다. 여기 왼쪽에 사진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되고 있는 학교 중에 폐교를 한 학교들도 찾아보고 연도별 인구 피라미드도 찾아봅니다. 그리고 고령 취업자와 관련된 기사문,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리는 공익광고, 또 이제 교육시설, 즉 초등학교끼리 통합이 되는 이러한 사례들을 직접 애들이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사회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걸 아이들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교사는 추가 자료를 제공해요. 뭐냐면은 실제적인 통계 자료를 찾아서 제공합니다. 대구광역시의 유치원 수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구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구나, 유치원 수는 줄어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요. 바로 인구 분포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책에서 발견했던 현상을 살펴봅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을 한번 예상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구 분포 통계 자료를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예상했던 것과 비슷하게 당연히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있구나, 그리고 대구, 광역시 우리 학생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도 인구가 많이 살고 있을 것이라 이런 예상도 있지만 예상외로 인구가 많은 지역 혹은 예상외로 인구가 적은 지역 등을 이러한 직접적인 최근 통계 자료를 통해서 파악합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백지도에 각 시도에서 얼마만큼의 인구가 살고 있는지 스티커로 붙여봐요. 그러면은 스티커를 통해서 지도만 봐도 인구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뚜렷하게 보이겠죠? 그러면은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1960년대 지역별 인구 분포를 통해서 또 스티커를 붙여보니까 백지도 두 개가 보이죠. 백지도 두 개를 비교 분석해 보면은 1960년대와 2020년대 인구 분포가 참 많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과거에는 서쪽에, 그러니까 평야지대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서울 혹은 경기도, 즉 수도권으로의 밀집 현상 혹은 광역시로의 밀집 현상이 옛날에는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인구가 많이 분산해서 살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느 날 많이 변화했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돼요. 어떻게 변화했냐고요? 바로 도시 집중화, 지방 소멸, 인구 분포의 불균형 등을 애들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애들에게 이제 첫 번째 탐구 주제 목록인 인구의 분포와 구성에 대한 핵심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합니다.
핵심 질문은 우리나라 인구 구성과 분포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라고 질문했고요. 애들은 이렇게 깨달은 문장이라고 이제 학생 스스로 이 질문에 답을 하고 모두먼과 함께 이 답을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 반 전체에서 이 문장을 형성해 가는데요. 우리 반이 첫 번째 핵심 질문에 답을 했는 깨달은 문장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점점 더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문장으로 정리해 봅니다. 이 핵심 질문은 교사가 던지는데요. 탐구의 문을 열고 닫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즉, 탐구 주제 1, 인구 분포와 구성을 시작하면서 핵심 질문을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탐구의 목적과 방법을 명확하게 설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탐구를 마칠 때는 이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조직하고 성찰하게 됩니다. 첫 번째 탐구 주제의 결론을 내리고 나서는 두 번째 탐구 주제 목록으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인구 이동의 이유입니다. 이유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인과관계라는 개념적 렌즈를 늘 염두에 두고 탐구를 진행해 갑니다. 우선 1960년대 인구 분포도와 지형도를 분석해서 우리나라 남서쪽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은 원인을 유추하면요. 당연히 우리 이전에 사회교과에서 우리나라와 자연환경을 들여다보면서 옛날에는 남서쪽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았던 것이 바로 자연환경 때문이겠죠. 네, 평야지대가 넓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농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곡식을 얻고자 머물렀던 거죠. 이러한 원인을 자연환경과 결합하여 유추하였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변화가 옛날에 서쪽에 많이 살고 있었던 그리고 많이 분포돼서 고르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고 있었는 것이 오늘날 수도권과 광역시에 밀집돼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아이들은 은근히 잘 예측합니다. 바로 직업 때문이에요. 혹은 교통이 편해서요. 병원요, 학교 때문에요. 등등 많이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료를 수집해 가면서 가설을 검증해 갈 겁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무작정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찾는지 찾아보라고만 말하면 아이들은 찾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바로 실제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한 개 안내합니다. 바로 이 지방지표라는 통계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주제별 통계를 합니다. 여기 가장 먼저 인구가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인구에 대해서 통계 자료가 나오고요. 가족, 건강, 교육, 소득과 소비, 고용과 노동, 네,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통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역별로 공항, 기차역의 개수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고속도로가 있는지 혹은 병원은 몇 개인지 혹은 교육시설은 어떻게 있는지 또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통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아이들의 직접적인 가설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겠죠. 즉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리고 대도시에 몰리는 이유는 교육 때문일 거야 하면은 실제로 교육기관의 숫자를 다른 시도와 이렇게 통계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부모님의 거주지 이동 경험에 대해서 인터뷰하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사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혹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즉 우리 부모님이 분명히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서 태어났는데 오늘날 지금 대구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동을 했잖아요. 그 이사를 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은 다양한 이유가 나오겠죠. 바로 교육 때문이야, 직장 때문이야, 혹은 이 안에서도 대구 안에서도 여기 사는 이유는 집값 때문이야, 대형마트가 근처에 있기 때문이야, 병원이 근처에 있어 등등의 다양한 이유들이 나와요. 이러한 부모님의 이동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만약 내가 거주지를 이동한다면 어떤 요인을 고려할지 떠올려 보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공원 혹은 스포츠센터 혹은 이웃, 친구, 학교, 또 아이들 또 놀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번화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어. 이런 것들을 살펴봐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살피는데 바로 거주지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인구가 이동할 때 이런 것을 보고 이동하는구나 하면서 흡인 요인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그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면은 배출 요인이 된다라는 것도 배우는데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혹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과 실제로 신뢰성 높은 단체에서 발표한 주거 관련 지표를 비교해 봅니다.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인구 흡인 요인과 배출 요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 마을, 대구, 남구, 이천동, 영선초 주변은요, 아이들이 분석하기에 흡인 요인은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의료시설이 근처에 있다, 자연과 녹지가 어우러져 있다, 교육환경이 괜찮다, 주거 안전이 좋다, 이러한 흡인 요인을 꼽았고요. 배출 요인도 꼽았어요. 쇼핑, 외식을 하기 어렵다, 문화 레저 시설이 부족하다, 복지 시설도 부족하다, 주변에 마땅한 이렇게 뚜렷한 커다란 일자리, 회사가 없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배출 요인인 거 봐서 분명히 생각보다 비싸다, 이러한 것을 아이들이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드디어 정리를 합니다. 탐구 주제의 목록 두 번째, 인구 이동의 이유에 대한 핵심 질문을 던지는데요. 인구가 이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아이들이 이러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주거 환경을 찾아 이동한다. 네. 아이들이 이러한 질문에 이만큼의 답변을 만들어낸다는 게 대단하지 않나요? 맞아요. 애들이 이동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래요. 근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주거 환경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애들이 알아채요.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문화시설이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또 때로는 교육을 가장 우선시하는 학부모님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탐구 주제에 대한 답을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탐구 질문에 대한 깨달은 문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쓰기를 또 해나갑니다. 이것을 형성평가로 했고요. 국어과 쓰기 단원과 연계했습니다. 설명문 쓰기 단원과 연계해서 이렇게 글쓰기를 했는데요. 국어 단원과 연계했다고 해서 국어 글쓰기를 무작정 그냥 시켜서는 안 되겠죠. 물론 이러한 글쓰기를 해 나가기 전에 실제로 국어 글쓰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설명문 쓰기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함께 하고 당연히 인구 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탐구 주제 목록 세 번째로 갑니다. 인구 이동은, 즉 이러한 인구의 이동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무엇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개념적 렌즈로 탐구해 볼 겁니다. 인구 이동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살펴봤어요. 각 모둠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백지도를 보면은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서로 다른 지역들을 꼽아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봐요. 그런데 뚜렷하게 네 모둠이 사실은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은 장점은 교통 발달, 주택, 신규 건설, 편의시설, 문화 레저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단점은 교통 흐름이 좋지 않다, 혼잡하다라는 거죠. 주차가 부족하고 환경과 대기가 좋지 못하고 자연녹지가 부족하고 주택 가격이 높다라는 것이 단점이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이러한 단점이 장점이 됩니다. 교통 흐름이 원활하고 주차 부족이 없어요. 그리고 환경 대기, 자연 녹지가 좋고 주택 가격도 저렴합니다. 대신 인구가 많은 지역의 장점이었던 것이 여기서는 단점이 돼요. 즉 교통이 많이 발달하지 않죠. 사람이 적게 살면요. 그리고 주택이나 신규 건설도 부족합니다. 편의시설, 문화, 레저시설 등등 다양한 시설도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참 인구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환경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미래의 모습을 예측해 보라고 했습니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과거를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날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하니까 한 모둠에서는 2040년에도
2050년에도 사람들이 서울에 몰려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현재 부모님의 나이가 됐을 때를 예상해 보라고 했더니 2050년을 그렸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울에 여전히 많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표시한 지도도 같이 살펴보고요. 네, 아이들이 지금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즉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미래 모습은 어떨지 전이해보는 것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미래 모습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여기 사용한 플로우 맵이라는 건요, 그래픽 오거나이저 중에 한 개로 바로 정보와 아이디어, 학생들이 탐구한 것을 그래픽으로 생각을 나타낸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것이 쉬운 방식으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내주는 학습 도구입니다. 싱킹맥을 검색하시면 이러한 다양한 그래픽 오거나이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구 이동의 영향, 즉 핵심 질문에 대해서 답해봅니다. 인구 이동은 무엇에 영향을 주나요? 하면서 애들에게 질문을 던지고요. 네, 애들은 인구가 이동하면 거주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거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문장을, 즉 애들의 깨달은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문장이 나오기까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모둠별로 깨달은 문장을 정하고 각 모둠의 친구들이 나와서 우리 반 전체에 모둠 깨달은 문장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문장을 선정하고 그것을 다시 수정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거칩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이 탐구 과정에 도출된 개념들을 통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은 고차원적인 사고 기능을 요하고, 또 이러한 사고 기능을 통해서 산출된 문장을 모둠원과 그리고 우리 반 전체가 다시 함께 논의하면서 협업해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탐구 주제 1, 2, 3을 함께 탐구하는 동안 교실에 선생님과 함께 누적한 개념 용어들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지금 칠판에 보면 인구 분포, 이동 구성 밀도, 흡인 요인, 배출 요인 등등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중요한 개념들을 추출해내죠. 그리고 이러한 중요 개념들 간의 관계를 서술하는 중심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이때는 당연히 지금까지 학급에서 설정해온 3가지 깨달은 문장, 즉 탐구 주제 1에 대한 깨달은 문장, 2에 대한 깨달은 문장, 3에 대한 깨달은 문장을 함께 참고하면서 하나의 중심 아이디어를 만들면 되겠죠? 우리 반 친구는 이렇게 모둠별로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지금까지의 깨달은 문장을 함께 보면서 이 단원 전체에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중심 아이디어를 직접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이전처럼 우리 반 전체에서 발표하고 그것을 수렴해 나가는, 정교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이 함께 합의한 중심 아이디어는요, 사람들은 환경을 고려하여 이동하고 이동은 환경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입니다. 이러한 문장을 만들고 나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전이와 행동이겠죠. 우리가 탐구를 해 나가면서 얻은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만든 개념적 이해라는 것이 또 다른 상황에서도 쓰이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의미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미래에 너희들이 사는 것을 가정해보라고 합니다. 너희들 우리 동네에 살 건지, 우리 동네에 살지 않을 거라면 어디에 살고 싶은지 실제로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소개해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냥 부산이요 혹은 인천이요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의 이유를 우리 함께 공부했던 환경 요인을 근거로 대면서 소개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한 소개와 더불어서 내가 살고 싶은 그 지역의 환경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거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장점이 있지만 즉 단점도 있다는 거죠. 그 단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것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지역의 흡인 요인과 배출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 발전에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도 해봐요. 즉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이런 점이 좋아 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점으로 나가면 좋겠어 한다면 우리 지역의 발전에 개선이 되겠죠. 그것을 미술작품 만들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을 아이들과 진행하였는데 핵심은 전입니다. 지식이 그냥 단순하게는 전이가 안 돼요. 즉 예를 들면은
대구도 점점 저출산 고령화가 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지식 자체는 전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인간이 이동하는, 즉 앞서서 우리가 발견했던 사람들은 환경을 고려하여 이동한다. 이런 문장은 또 다른 상황에 전이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동이 환경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 이것도 당연히 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 전이하는 과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탐구했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했는지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또 삶으로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행동은 배움을 통해 얻은 바를 나와 나의 주변을 변화시키는데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우리의 학습이, 탐구가 더욱 의미 있겠죠. 더욱 의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도성이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실제로 액션 게시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누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반은 개선했으면 좋겠어 하는 개선 게시판을 통해서도 탐구를 진행하는 동안 아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도출해낸 개념적 이해를 설명하는 에세이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리포트를 통해서 성장 보고서를 만들고요. 또 이 성장 보고서를 성장 보고서에는 아이들의 평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ATL 스킬을 평가하고, 혹은 러너 프로파일 관점에서 자신의 성장을 성찰하고 자기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성장 보고서를 담아서 학생들의 평가, 교사의 평가까지 다 담은 성장 보고서를 가정에 공유하고 부모님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가정에서 학부모님이 학생의 탐구 단원의 학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피드백해 준 내용입니다. 학부모도 우리 교육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이겠죠. 그래서 탐구 단원 전반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학부모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의견을 들은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탐구에 대한 피드백도 되지만 이 탐구 단원 자체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사도 성찰합니다. 학부모,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스스로 동학년과 함께 이번 탐구 단원을 운영해 보니까 어땠어?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요. 이것을 적어두는 것은 내년도 우리 학년의 탐구 단원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고요.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해감으로써 내년도에는 탐구 단원을 조금 더 개선하고자 할 수 있는 노력으로 나아갑니다. 본 탐구에서는 저는 이러한 내용이 우리나라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범위에서도 이러한 센트럴 아이디어, 즉 중심 아이디어가 전이되는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토의 행정구역 구분과 환경, 자연환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까지도 다 커다랗게 탐구 단원에 좀 넣어도 되지 않을까, 즉 탐구를 좀 확장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탐구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6학년이 돼서 저에게 포스트잇을 보냈어요. 짧은 편지죠. 아이들이 탐구를 해나가면서 자신감과 행동력이 커졌나 봐요. 이런 것을 보고 저도 놀랍니다. 이것이 바로 IB가 바르는, 혹은 IB가 아니더라도 탐구 단원을 통해서 아이들의 주도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 교사의 바람이 아닐까요? 네, 이렇게 저의 탐구 단원의 설계와 실행에 대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두 번째 탐구 단원 민주시민 교육 사례를 해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